네, 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반등에 성공한 국내 뉴욕 증시 관련해서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요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 6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급격히 둔화되며 전반적인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의 시장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주요 3대 지수 반등이 약세장 속 일시적인 강세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시티그룹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4,200포인트로 기존보다 500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포드가 최근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 사업 핵심 공정 장비 업체로 국내 CIS, NS, 하나기술 세 곳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최종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유명한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털이 약 8,6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대출금에 대해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를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하며 목표 주가도 종전 70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월요일에는 쉬어갔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데이비드 트레이더 CEO는 펀더멘털에 주목을 하자라고 의견을 말했고요. 전문가 의견 기사 한번 종합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인플레와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 배경이 원자재와 채권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을 반영한다면은 미국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배런스 얘기를 보면 지난주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데 대해서 이미 주가 급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 경영진의 채용과 소비를 줄여서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중앙은행이 2023년 하반기가 되면은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런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징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원자재 가격과 또 채권 시장에서 미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의 경기 흐름을 원래 선제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이 닥터 코퍼라고 하는 구리 가격의 변화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6%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주 동안에 자그마치 16%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55년간의 S&P 500의 지수를 보면은 보통 2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점을 기록하면은 이거는 아마도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자그마치 24.5%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채권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고점이 3.5%를 살짝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지만 어쨌든 여전히 3.2%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3.45%를 웃돌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3.1%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 자체가 미 연준의 정책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배런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또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도 120달러에서 11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뿐만이 아니라 철강, 철광석 가격도 8%, 10%
지난 한 달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밀 가격이 14.5% 한 달 동안 하락했고 목재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자그마치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알루미늄, 니켈도 14%, 16% 지난 한 달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PC 인플레이션,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지금 5% 밑으로 4.9% 작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3에서 3.5%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짚어드렸습니다만 S&P 500의 적정 가치가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면은 약 250포인트 정도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와 S&P 500의 적정 지수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금리 4%로 반영을 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가 4,220포인트 정도 되고요. 3.5%를 반영했을 때는 4,492포인트, 3%를 반영했을 때는 4,784포인트가 됩니다. 즉 250포인트 이상씩 0.5%포인트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어느 수준의 안정을 찾을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는 미국 증시는 최소 8%, 높게는 22%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소 8% 상승 여력이 집계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가상화폐 관련주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급락한 가상화폐 가격도 반등이 나왔죠. 시총 1조 달러를 지금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고 골드만삭스는 이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네요. 네. 자, 지금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가장 위험한 자산군이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통하면은 지금 암호화폐와 함께 가장 위험한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65%나 폭락을 했고요. 지금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75%나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가상화폐를 추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 마이클 세일러 이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금 주가가 62% 고점 대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가장 위험한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그만큼 지금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 테라의 붕괴 사태라든지 셀시우스의 뱅크런 위험 또 3에로 캐피탈의 대규모 청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완전히 벗어났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셀시우스, 3AC의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부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은요. 결국 우리는 M1 증가율과 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의 변화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의 흐름이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자그마치 200%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대체 자산 증가율, 그러니까 금, 은, 그리고 가상화폐 세 개를 더한 금액이 2021년엔 자그마치 28% 늘었는데 이는 M2 증가율 13%보다 훨씬 높은 숫자의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자그마치 마이너스 59%인데 대체 자산 전체 금과 은과 가상화폐를 더한 숫자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올해의 M1 증가율이 8%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해를 보고 있으면 정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이 두 해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금도 25% 증가를 했고요. 가상화폐도 21%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은이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가 은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보시면은 M1 증가율이 15%고 전체 이 대체 자산의 규모도 1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M1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 는다. 그러면 이 전체 시장도 5% 정도 늘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대체 자산, 금과 은과 대체 이 가상화폐 전체를 더한 것에 대해서 약 한 5% 정도 투자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앞으로 이 성장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은 가상화폐 시장에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경제 성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면 돈은 금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판단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것인가 지표를 잡아봐야 되겠네요. 이어서 전략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에 좀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자, 최근에 장대금리 차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3% 이상 시대가 좀 오래 간다면 관련해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 S&P 1,500개 기업들 중에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은 보통 12개월이 지나면 보통 지수 대비해서 11% 이상 초과 수익률을 달성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에 주목해보자.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